자, 여러분. 자산을 불리고 세금을 줄이는데 진심이시라면 오늘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의 자산관리 여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죠. 바로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, 즉 ISA의 만기 시점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보통 만기가 되면 이동 빨리 찾아야지 하는 생각부터 먼저 하시잖아요.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말 수익성 높은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의 ISA가 만기를 앞두고 있거나 방금 만기 알림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. 자,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? 단순히 예금 통장으로 쑥 옮기시겠습니까? 아니면 차를 바꾸거나 여행을 가실 건가요? 사실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의 장기적인 부의 크기를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재무적 교차로입니다.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세금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되거든요. 여러분의 소중한 피 같은 돈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거죠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내용들입니다. ISA 만기 시점의 선택지부터 인출이냐 연금 이전이냐의 고민, 3천만 원 혜택 시뮬레이션, 절대 빠지면 안 되는 60일의 함정, 건강보험료 이슈,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까지 쫙 훑어보겠습니다. 바로 가보죠. 첫 번째 핵심 포인트, 바로 2차 절세라는 숨겨진 기회입니다. ISA 만기가 끝났다는 건 비과세 같은 1차 보상 게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뜻이잖아요? 근데 사실 진짜 메인 이벤트는 지금부터입니다. 만기된 돈을 일반 계좌가 아니라 연금 계좌로 쏙 넣어주면 꽁꽁 숨겨져 있던 2차 절세라는 보너스 스테이지가 열리거든요. 이거 진짜 많이들 놓치시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연말정산 추가 세액공제에 나중에 세금까지 확 줄여주는 엄청난 혜택들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여기서 고민이 생기죠. 두 번째. 인출 대 연금저축 이전의 갈림길을 보겠습니다. 자, 아주 심플하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. 경로 A는 그냥 인출하는 거예요. 당장 내 통장에 꽂히니까 언제든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최고 장점이죠. 하지만 그게 끝입니다. 추가 절세 혜택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일반 생활비랑 섞여버리기 십상이죠. 반면에 경로 B,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게 되면 어떨까요? 당장 돈을 뺏어 쓰기는 팍팍해지지만 국가에서 막대한 세금 혜택을 장기적으로 밀어줍니다. 결국 당장 쓸 수 있는 유동성이냐 아니면 미래의 확실한 절세냐 이 싸움인 겁니다. 세 번째, 과연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이득일까요? 3천만 원 혜택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국가에서 어떻게 혜택을 주냐면요. 여러분이 연금 계좌로 넘긴 금액에 딱 10%를 추가로 세공제 대상에 넣어줍니다. 근데 이게 무한정해주는 건 아니고 최대 한도가 300만 원이에요. 그러니까 딱 3천만 원을 연금으로 넘기면 이 제도가 주는 300만 원이라는 최대 혜택 한도를 꽉 채워서 완벽하게 뽑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이 300만 원이 내 통장에 찍히는 진짜 현금으로는 얼마냐? 표를 한번 보시죠. 총 급여가 5,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6.5%의 공제율을 적용받아서 연말정산 때 무려 49만 5천 원을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. 급여가 5,500만 원을 넘으셔도 13.2%를 적용받아서 약 39만 6천 원을 환급받고요. 아니 돈 위치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가만히 앉아서 거의 40에서 50만 원의 확정 수익을 얻고 출발하는 겁니다. 진짜 대박이죠? 여기서 끝인 줄 아셨다면? 우산입니다. 이 돈을 나중에 55세 넘어서 연금으로 받게 되잖아요? 그럼 세금이 정말 마법처럼 싸집니다. 보통 우리가 이자나 배당 받을 때 15.4%씩 세금을 떼어가잖아요. 그런데 이걸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서 5.5%부터 시작해 80세가 넘어가면 무려 3.3%까지 세율이 뚝 떨어집니다. 당장 연말정산 환급액도 두둑하게 챙기고 미래의 세금까지 획기적으로 깎아주는 그야말로 여러분의 장기적인 세후 수령액을 영원까지 끌어모아 극대화해주는 완벽한 구조인 셈이죠. 네 번째, 당장 연금으로 넘겨야겠다 싶으시겠지만 잠깐만요. 모든 걸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함정, 60일 규칙을 보시죠. 이 엄청난 혜택을 다 받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타임라인이 있습니다. 첫째, 내 ISA 만기일이 언제인지 달력에 꼭 표시해 두세요. 둘째, 그날로부터 달력이 아니라 날짜 수로 정확히 60일,
2달 아닙니다. 정확히 60일 이내에 해결해야 합니다. 셋째, 연금 계좌 이전 신청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내 통장에 실제로 입금이 완벽하게 끝났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여기서 진짜 주의하셔야 할 핵심이 뭐냐면요. 나 신청 60일 안에 했으니까 안심해도 되겠지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. 실제 입금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혜택이 인정됩니다. 일단 내 일반 통장으로 빼서 몇 책만 좀 쓰고 나중에 2달 뒤에 연금에 넣어야겠다.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네, 안 됩니다. 중간에 다른 데로 돈을 인출해버리는 순간 방금까지 설명해드린 그 어마어마한 2차 절세 기회는 영원히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. 얄짤없습니다. 5번째, 은퇴자분들이라면 무조건 주목하셔야 할 건강보험과 세금 방패 이야기입니다. 60일 규칙을 무사히 넘기셨다면 이제 은퇴자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건강보험료라는 변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. 만기된 목돈을 그냥 일반 예금이나 주식으로 굴리다가 이자나 배당이 일정 수준을 훌쩍 넘겨버리면 아차 하는 순간 건보료가 껑충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.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죠. 그런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는 어떨까요? 현재 규정상 이런 사적 연금소득에는 건보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. 예상치 못한 건보료 폭탄으로부터 내 소중한 현금 흐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훌륭한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. 자,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. 6번째, 최종 결정 체크리스트를 같이 확인해 보시죠. 모든 정보가 다 나왔으니 상황에 맞게 결정해 볼까요? 먼저 과감하게 인출을 선택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. 1년에서 3년 안에 전세금 올려줘야 하거나 자녀 교육비나 비상금으로 큰돈이 당장 필요하시다? 그럼 주저없이 인출하십시오. 세액공제 좀 챙기겠다고 무리해서 연금으로 옮겼다가 중간에 깨게 되면 오히려 16.5%라는 어마어마한 페널티 세금을 맞게 되거든요. 또 이미 연금 한도를 꽉 채워서 납입 중이신 분들도 유동성 확보가 훨씬 중요하니 인출하시는 게 올바른 선택입니다. 하지만 반대로 당장 이 만기 자금을 쓸 뚜렷한 계획이 없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. 은퇴 후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 같은 현금 흐름을 튼튼하게 설계하고 싶으신 분, 다가오는 올겨울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눈에 띄게 쫙 끌어올리고 싶으신 분, 그리고 55세 이후까지 길게 보고 자산을 굴릴 의향이 있으시다면 연금저축 이전이 완벽한 정답입니다. 이 결정 하나가 앞으로 아주 든든한 복리 효과와 절세 혜택을 여러분께 가져다 줄 겁니다. 제가 오늘 해설 전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. 왠지 돈을 묶어두는 건 답답할 것 같아 라거나 반대로 남들이 좋다니까 무조건 연금으로 다 넣어야지 이런 식의 막연한 감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. 여러분의 현재 총급여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정확히 얼마 찍힐지, 나중에 55세 이후의 세율 차이가 내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계산기를 꼭 두드려 보셔야 합니다. 팩트에 기반해서 결정하세요. 자, 오늘 파헤쳐본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던져볼 단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3년 안에 이 만기 자금이 반드시 필요하십니까? 만약 대답이 단호하게 아니오라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세금의 마법을 부를 준비가 완벽히 되신 겁니다. 오늘 짚어드린 체크리스트와 60일의 엄격한 타임라인 꼭 기억하시고요. 여러분의 자산을 가장 스마트하게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